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온갖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던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울음을 삼켰나요? 화를 냈나요? 혹은 그 모든 것을 꾹 참고 무덤덤하게 넘기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엔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서운한 말, 가족 안에서의 오해, 친구나 지인과의 미묘한 긴장감. 우리는 살아가며 끝없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반응하느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고 때로는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지기도 하지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온함의 비결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모든 시선에 반응하며 살기엔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에서는 이 자극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직장인 여성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39살 김미진 씨. 그녀는 팀 내에서 책임감이 강한 직원으로 인정받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사의 핀잔, 동료의 무례한 말, 고객의 요구에 시달리며 마음이 다칠 틈도 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팀이 무너져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럼 지금까지의 내 노력은 뭐였던 거지?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나는 감정 표현도 못하고 무표정하게 있어야 하는 걸까? 수백 번 생각하며 스스로를 원망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읽은 글 한 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감정은 나의 것이고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그 둘을 헷갈리면 마음은 금세 혼란에 빠진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 순간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다운 사람이다.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비난을 받아도 숨을 고르고 감정을 정리한 후 필요한 말만 담백하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선택이자 지혜였습니다. 욕된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욕을 되돌려줄 자격이 있다. 이 말은 옛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의 말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말과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한마디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는 64세 어머니 이영수님은 요즘 딸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딸은 맞벌이로 바쁘고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잦은 병치레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이영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루는 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당직이라. 애 좀 데리고 있어줘. 지금 데려다 줄게. 이영수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파.
며칠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몸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내가 뭘 기대한 거지. 그 말에 이영수님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에게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한 스님의 설법 영상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기대에 응답할 필요 없습니다. 평온은 내가 내 중심을 지킬 때 생깁니다. 그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너무 오랜 세월 누군가의 기대에 즉각 반응하며 살아왔구나. 지금이라도 그 기대와 나의 몸 사이에 한 호흡의 거리를 두어야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딸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수님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그 대신 이렇게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점점 엄마가 한 사람의 개별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모든 관계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점. 둘째,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내가 내 감정을 정리한 후 말하고 행동하면 결과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는 왜 항상 맞춰야 할까?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세요. 지금 이 말에 내가 굳이 반응해야 할까?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은 아닐까? 우리의 평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더 거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줄이면 삶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56의 남성 조광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태웁니다. 그 중에는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무례하게 문을 꽝 닫는 사람도 있죠. 하루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 술에 취한 젊은 남성 한 명이 조광수님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주소를 말하더니 이내 전화통화를 하며 거친 욕설과 험한 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수님은 처음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성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기사님에게도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운전 똑바로 해.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어. 늙은이가 택시나 몰고 있고. 그 순간 조광수님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요금을 말했고 젊은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돈을 던지듯 내리며 차 문을 강하게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조광수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괜히 반응했다면 오히려 내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이 일 이후 조광수님은 택시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이 그의 하루하루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처럼 크고 작은 자극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무심한 태도, 심지어는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농담도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만 멈춰 보세요. 지금 내가 반응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 말에 내가 흔들릴 만큼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통제입니다.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고전에서 전해오는 지혜로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재상 손수고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민원인을 만나고 국정을 돌보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술에 취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재상이라고 다냐?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백성을 다스리느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말리려 하자 손수고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이 다친 채 말하고 있어? 나는 그 상처가 나 때문이 아닐지라도 이 말에 반응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다칠 것이요. 그러니 잠시 두겠습니다. 그 후 청년은 며칠 뒤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손수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은 말에 따라 살기도 말에 따라 죽기도 하오. 말을 삼키는 법을 아는 자는 그 어떤 칼보다도 강하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평온함은 입을 다물고 마음을 멈추는 데서 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인터넷 댓글, 사소한 메신저 대화, 가족 간의 작은 언쟁 하나까지도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응을 줄이고 심호흡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굴면 바로 반격해야만 내 존재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킬 때 더 빛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지혜가 말하는 방식이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할 필요 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린 그 말, 정말 내가 반응해야만 할 일인가요? 대부분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조용한 관계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현명한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고요한 기술은 바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지만 속으로는 나를 시험하는 듯한 사람, 누군가가 일부러 상처 줄 말을 툭 던지고 그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는 순간, 이럴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반응은 당황함입니다. 그 다음은 억울함이고
결국에는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죠. 하지만 평온한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들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묻기보다 내가 굳이 이 말에 끌려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도 마주하게 된다. 즉, 누군가의 도발에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평온함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몸이 멀어야 마음도 멀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몸이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알면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많다면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나 보는 겁니다. 그 거리가 바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둘째, 나만의 멈춤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를 흔들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지? 이 말은 나를 향한 진심일까? 아니면 투정일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몇 초의 멈춤이 평온을 지켜주는 커다란 방패가 됩니다. 셋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비난, 조롱, 빈정거림이 마치 진실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여러분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은 대로 모두 마음에 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 없이 다니면 온몸이 젖겠지만 우산을 들고 있으면 빗방울은 쏟아져도 몸은 젖지 않지요. 여러분의 내면에도 그 우산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 우산은 반응하지 않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평온함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무리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온함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50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들. 주변 사람들은 이들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크게 싸우지 않고 지내셨나요? 그때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싸움만 했고 불필요한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이 한마디가 우리가 놓치고 사는 평온함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씨앗은 사실 우리가 무조건 반응하려고 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쳐야 할 순간에도 우리는 해명을 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심지어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에 반응하다 보면 내 안에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너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감정에 내 삶을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반응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방패이자 가장 우아한 대처가 됩니다. 둘째, 상대의 말에 흔들리기 전에 내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우산을 들고 감정의 빗줄기를 흘려보내세요. 셋째, 침묵과 무반응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을 평온으로 이끕니다. 이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 그저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그의 문제이지 내가 반응할 일은 아니야.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 하나 남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신만의 평온을 지켜낸 이야기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